이준석 대표가 네. 개혁신당 대표에서 사퇴했습니다. 저는 이거 딱 보자마자 든 생각입니다. 보자마자 든 생각인데 이거 뭐가 나왔구나. 뭘까요, 근데? 경찰 수사에서 뭐가 나왔다. 정의한 자작극 관련해서? 그거 관련해서 개혁신당과의 뭔가 연관점이 나와버린 거야. 그렇게까지 본다고? 나는 그렇게 봐. 그냥 이건 어디까지나 제 추측일 뿐입니다. 또 이거 가지고 고소하고 그러지 마라. 그냥 추측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다. 나 아무런 경찰에 빨 데 없어. 그냥 내 추측이야. 그러니까 일단 공개적으로 내놓은 이유는 지방선거 처참한 실패. 그렇지. 그리고 정의한 자작극에 대한 책임. 왜냐하면 이렇게 두 개를 이준석은 냈거든요? 지방선거 실패 같은 걸로 지가 타격받는다고 생각하는 인간이 아니야. 그래요. 아니잖아. 야, 솔직히 안 그래? 국힘 총선 망했다고 이준석이 책임져? 아니잖아. 이준석은 원래 책임 안 지는 놈이야. 그런데 이준석이 움직일 땐 얘 너무 투명한 인간이라 얘가 움직일 때는 이거 뭔가 내 신변에 위협이 생겼다. 민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왜 사퇴했을까? 일단 여기 왜 사퇴했을까를 얘기하기 전에 네. 사퇴를 할 거라는 기사가 지금 쫙 맞아, 먼저 나왔어. 먼저 나왔어요. 먼저 나왔으니까 먼저 뿌렸다는 얘기죠? 먼저 네. 뿌렸다는 네. 얘기인데 이걸 봤어 최소한 사퇴를 우리는 그 전부터 이제 이준석은 정말로 정치적인 어떤 생명력 예전에는 한마디만 하면 언론이 쫙 받았었잖아요. 받았어주고, 근데 진짜 이제 존재감이 없거든요. 진짜 없죠. 네. 근데 이 사퇴의 이른바 변 이거를 보니까 여전히 이 선수는 정신을 못 차렸다. 왜냐하면 보면 어떤 정의한 사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개혁신당 입지가 점점 좁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본인 혼자 고민하고 굉장히 노력을 하려고 했대. 네. 근데 여기 보면 기사에 보면 네. 당내 구성원들이 당 쇄신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당대표 사퇴를 결심을 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나는 어떻게든 이 사퇴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 당 구성원들이 영 미온적이네. 안 되겠다. 사퇴. 그러니까 여기서 이준석의 첫 번째 특징이 나와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일단 슈퍼챗 소개부터. 지소비 준호님께서 어제 죽다 살아난 기념으로 대한뉴스에 슈퍼챗 보냅니다. 생애 두 번째 슈퍼챗. 어제 닭강정 먹고 급체해서 정말 죽을 뻔했다라고.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 진짜. 급제가 얼마나 심각했길래 그러게. 닭강정보다 더 비싼 값을 보내셨네? 그러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진짜 괜찮으신 조심하셔야 돼. 거죠? 급체는 네. 진짜 갑자기 올 수 있는 거라 그렇죠.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형께서 거업 고소하지 마. 내가 얼마나 잘해주는,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칼럼 리스트를 만들질 않나, 이혼 아우팅을 하질 않나. 거업은 내가 잡는다. 판사님 앞에서 웃으면서 보자, 이놈아라고. 그러니까 내 손으로 죽이겠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리고 형. 이혼 아웃 저번에 야 이혼 아웃팅 시킨 거야? 심지어 나 그때 방송 같이 했어요. 종변 얘기를 네가 해버린 거야? 난 다 아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그때 저 같이 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얘기해도 돼? 그랬더니 다 아는 거 아니었어? 요즘 세상에 뭐 한번 갔다 온 게 뭐 이렇게 뭐 의미입니까? 이거 본인이 얘기해야지. 본인이 얘기를 네가 해야지, 얘기한 거 본인이. 아니지. 뭐 누가 말해도 말하면 되는 거 아니요? 자, 넘어갑시다. 너도 이혼했잖아 그럼. 따지면. 맞아요. 나도 이혼했어요. 예. 형, 나 이혼했다고 말하고 다녀도 돼요. 돈도 많이 썼다면서. 내가 이미 다 말하고 다녀가지고. 우리 대갈총님 중에 네. 정규현 이혼한지 몰랐던 사람이 많잖아. 지금도 모르실 거라마? 지금도? 오늘 또 한 거야, 살 거야 지금. 지금. 근데 이번엔 본인이 지금 자포한 거잖아. 그렇죠. 지금. 정변님 혹시 진술 필요하시면 제가 진짜 성심성의껏 진술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준석 얘기로 넘어가서. 첫 이준석이 번째. 예. 일단 어제 조짐이 좀 이상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쭉 인사차 이렇게 쭉 돌잖아요. 어제 원래 이준석 대표 만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2시간 전에 일정 취소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말들이 많았거든. 근데 결국 이거였던 거야. 그 일정보다 이게 더 중요한 이벤트니까. 이게 이제 본인은 이제 저기 이거 던질 결심을 이미 그때 했던 거지. 네. 네. 그리고 나는 그렇게 급박하게 결심을 한 이유는 경찰에서 뭔가 나왔기 때문이고, 그리고 첫 번째 이준석의 특징은요, 절대로 이게 지가 만든 당이잖아요. 그렇죠. 지가 개혁신당의 가치를 걸고, 아니, 소위 이제 당내 구성원들 사이에서 초심이 흐려졌다. 당내 구성원 그래서 누가 뽑았는데? 다 네가 뽑은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은 누군데? 너잖아. 그 진짜. 근데 지 책임은 하나도 얘기를 안 해. 아무리 그 정치형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끼리의 모임이잖아요. 그렇지. 여러 사람들의 자기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동지를 만들겠다라는 게 정치인 거고 정당을 만드는 건데 지금 고이병 말 맞잖아.
지가 만들어놓고 거기서부터 쟤들 마음에 안 들어라고 자기가 먼저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하다못해 봉우리보다도 못한 인간인 거예요. 그렇죠. 봉우리는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몇 달이라도 지켜보겠다고 돈을 못 받아도 2달은 지키겠다 그러고 있잖아. 하다못해 봉우리 물론 그 말을 지키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가 있지만 말이라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렇지, 근데 말이라도. 지금 지 먼저 살겠다고 지 먼저 지켜나가는 거잖아. 그렇지. 뭐 이런 인간이 있어. 그리고 나는 정치 일도 하고 진짜 자격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상한 거야. 왜 갑자기 지금까지 잘 있다가 갑자기 개혁신당 구성원들이 마음에 안 들어지기 시작했을까?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타이밍만 보고 있었던 거야. 원래는 안 들었는데도 그냥 내가 만든 거기가 당이니까. 필요하니까 그렇지. 있겠지. 필요하니까 얘한테 있어서 존재 가치는 나한테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오히려 저것보다 다른 쪽이 더 눈에 보인다라고 했으니까 어딘가로 옮겨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아 예. 하나는 아까 거업이 얘기한 그 추정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는 그것도 열어두고 좀 봐야 된다. 아, 정의한 수사 과정에서 뭐가 정의한 나왔다? 수사 과정에서 왜냐하면 이게 증거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의한 수사를 제대로 하면 이게 개혁신당 쪽으로 올라타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아 100% 그렇죠. 예, 그거를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 그럼 미리 탈출하는 거예요? 개혁신당에서 지금? 뭐 탈출을 해서 네. 이제 그게 두 번째로 연결이 되는데 이게 어찌됐든 뭐 존재감이 별로 없는 정당이긴 합니다만 대표로 있는 게 낫잖아. 그렇지. 네. 그만두는 것보다. 그렇죠. 말 한마디를 해도 언론에도 그렇죠. 많이 써줄 근데 텐데. 탈출을 했잖아. 음. 그러면 이제 그냥 그걸로 탈출하는 게 아니고 네. 어딘가로 옮기려고 하는 그렇죠. 게 아니야. 그럼 그 국민의 빌드가-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아니, 그 그러니까. 빌드가 세워졌다고. 어딘가로 옮기려고 한다면은 이거는 탈출이라기보다는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게 낫지.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지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기사가 하나 떴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자기 나름대로는 뭔가 하려고 했는데 세 번째 이유인데 뭘 해도 이제 이준석은 안 됩니다. 왜 진짜 영향력이라든가 존재감이 없습니다. 제로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나는 국민일보 기사를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 실제로 제가 이거를 쭉 보고 있었어요. 이준석이 개혁신당에서 뭐 여론조사 해가지고 뭐 온갖 걸 다 했습니다. 자, 뭐 이거를 17번이나 한지도 몰랐죠? 우리는? 나 잔지도 몰라. 되게 신선했어. 이게 신선했어. 야, 그런 걸 하고 있었어? 17번을 했어요. 야. 대단하다. 근데 예전 갖다 써봐. 빵빵 써줬지. 온갖 얘기가 다 근데 나왔겠죠. 뭐를 해도 이준석 표를 달고 뭐를 해도 외면당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했겠지. 여기서는 안 내 된다. 정치적 미래는 없다.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간 게 아닌가.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결정을 하는데 자기가 끌어들인 천하람에 대한 고려는 일도 없습니다.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아, 그 사람이 아직 개혁신당에 있긴 있는 있어, 원내대표예요. 심지어 지금 이준석 의원이 물러났기 때문에 당대표 대행이에요. 맞아요. 천하람 의원이. 이제 대행 서로 연락은 하고 있대. 안 한대. 아예? 내가 건너 들었는데 둘이 사적으로 통한 지 굉장히 오래됐대요. 네. 아, 그러니까 지금 물론 추정입니다만 이준석 의원의 의도는 뭐 정의한 수사에서 뭐가 나왔든 아니면 다른 이유가 됐든 개혁신당에서 탈출하고 싶어한다 또는 이적을 하고 싶어한다 이런 추정을 해주신 건데 저는 그게 우리가 마냥 상상이 아닌 게 아까 말씀해주셨다시피 오늘 사퇴 기자회견을 하는데 저는 당대표가 사퇴 기자회견하면서 당 구성원 탓하는 걸 처음 봤어요. 나도. 그러니까 이거 진짜 초유의 사태거든요. 초유의 어떻게 보면. 사태야. 관심을 못 받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졸라 거야. 먹을 일인데. 예를 들어서 정청래 전 대표가 민주당 뭐 하면서 이런 얘기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유, 미쳤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금도도 아니고 뭐라고 할까 상상 뭐 좋은 의미로 상상을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자식들 버리고 도망가는 거랑 비슷한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듣보잡이라서 욕을 안 먹는 게 그게 아니라 봉오리랑 비슷한 거야. 이게 아 그런 거야? 욕 많이 먹잖아 그래도 그 정도 인지도는 있는 거야. 그러네. 이준석보다 네가 인지도가 그거야, 낮네. 훨씬 그러면. 높아. 트럼프, 윤석열, 조이대 오늘은 이준석이야? 야 오늘은 이준석이야? 비교할 정도가 아니야 이적보다 훨씬 세. 내가 우리가. 그래도 트럼프급이었는데 이준석 의원까지 데려오고 봉우리. 비교하면 안 돼. 이제라도 네. 넘어와 서교동으로. 야 이런 샌드백을 내가 안 온 적은 없잖아요 또. 아니 넘어오라고. 아니 뭐 예. 지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거니까 예. 뭐 지금 우리가 굳이 조르진 않을게. 예, 근데 어쨌든 이준석 얘기를 계속 하자면 양가브라 형이 말한 대로 얘는 정치는 고사하고 그냥 자기 인간 대접 받을 자격 자체가 없는 애예요.
근데 진짜 아무튼 우리 추정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 굉장히 이상한 행보죠 오늘 이 네. 그리고 남탓은. 이게 타이밍상 저는 좀 요상하다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데 네. 어제 또 오세훈하고 한동훈하고 만났습니다. 네. 만나가지고 뭐라 샬라샬라 했거든. 그걸 또 오늘 레거시 미디어들 제리지 걸로 쫙 썼어. 이준석 입장에서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왜 날 안 만나? 나는 왜 안 불러줘?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셋이 한번 만난 적 있어요. 셋이 한번 만났어요. 그러면은 저 연대 내가 끼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줄 알았는데. 이게 그렇지. 조선일보가 그렸던 아, 보수의 풍경이거든. 네. 그때 칼럼도 썼어요. 네. 오세훈, 한동훈, 이준석 연대를 해야 된다. 네. 그래야 한국 보수는 승리한다. 그렇다. 희망이 있다. 이런 비슷한 칼럼을 쓴 적이 있거든요. 네. 버렸어 이제. 근데 이제 조선일보도 버린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보니까 저렇게 지금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조기 아마 이준석이 좀 끼려고 하나? 저는 굉장히 가능성 높게 보는 게 이준석이 아마 한동훈을 엮으려고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오세훈은 빠꼼이라서 엮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오세훈은 이제 지금 간당간당 하단 말이야. 좀 있으면 이제 정치 생명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제 좀 다릅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한동훈을 낚아가지고 외곽 보수 정당을 새로 만들자. 우리 합리적인 보수 정당 만들자 이런 식으로 낚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한동훈 씨 내가 진짜 최소한의 애정이 있어서 해주는 말인데 이준석한테 낚이지 마세요. 이준석하고 한 팀 했다가 지금 한 팀 했던 정치인들 지금 다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어차피 당신 담이 작아서 신당 창당 같은 거 못하는 거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나 준석이한테 낚이지 말라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거의 없다님이 한동훈 좋아한답니다. 뭔 소리야? 방금 애정이 있다 그랬어. 어그로를 끌어도 이렇게 싸구려를 하냐. 한동훈 의원을 좋아하는 거의 없답니다. 너 내가 그렇게 평소에 당하는 거 보고 그러고 싶어? 애정이 있다 그랬어 분명히. 배신자 그런 식으로 가지 마라. 근데 내가 좋아하는 공통점이 있어. 내가 좋아하는 배우들이 브루스 윌리스, 빈 디젤, 드웨인 존슨, 근데 너무 멋있는 사람들. 그렇게 연기하면 안 되지 또. 제이슨 스테덤. 무슨 미친 의도인지 거야? 공통점은 하나 있지.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는데 너무 공통점은 있잖아. 근데 너무 멋있는 공통점은 있다고. 안돼 너무 멋있는 사람들이야. 아무리 그래도 안 돼.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준석이라는 사람 자체를 말하는 것 자체를 예전부터 싫어했었어요. 언급하는 것 자체를 싫어했었어요. 그래서 말도 잘 안 하는 거고 오늘 이렇게 얘기를 많이 다루는 이유는요. 진짜 그만 듣고 싶어. 이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만 듣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진짜 이런 정도로 처절한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는 제발 아예 다뤄주지를 말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우라통이 너무 터졌던 어이가 건 없어서 이런 인간인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예전부터. 그렇죠. 근데 우리 언론들 특히 방송국에 이준석 키즈들이 좀 있어요. 이준석 이상하게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PD 연출 작가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있어. 근데 그것도 예전에는 나왔다 하면 조회수를 좀 뽑아줬거든 준석이가. 근데 이제 그 영향력이 사라지니까 방송국에서도 안 부른다. 그렇죠. 네. 역시 뭐랄까 내비두면 이상한 애들은 망하게 되어 있어. 그리고 그게- 지금 정의연 같은 경우에도 이게 보도가 잘 안 돼서 그렇지 그 뒤에도 뭐 그 헬스 트레이너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막 대본 쓰고 이랬더라고. 진짜 보니까. 웃기더라. 그 그게 진짜. 공소장이 보도가 됐는데 어. 야 진짜 소품 그러니까 녹차라 때도 정의안이 지정해 준 거고 네. 그거 뿌릴 때 대사도 정의안이 지정해 준 거고 그러니까 대사까지 썼어 대사. 동선까지 짜줬대요. 그러니까 어디서 그냥 이렇게 오라고. 물 뿌리면 티가 안 나니까 안 나지. 일부러 초록색으로 티가 나게끔 그렇죠. 녹차라떼를 끓였다는 네. 거고 거기에 대놓고 젊은 놈이 무슨 저 정치를 한다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자기들끼리 만들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무슨 프레임으로 기사를 낼지 그리고 댓글 부대는 어떻게 댓글을 달지까지 저런 계산한 거야. 연기를 할 거면 하다못해 거기라도 좀 상의를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좀 연기를 좀 짜든지 콘텐츠라도 만들든지 저게 뭐냐? 근데 도대체. 지금 이게 가족이 너무 허접하긴 했어. 다 엮여 있어요. 다 엮여 들어가게 생긴 게 네. 돈도 많은 사람들이 왜 그래? 정의안 부인도 등장하던데. 그렇죠. 정의안하고 정의안 아버지가 지금 이제 수사를 같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는 그 이제 진단서 내준 병원장이니까. 그렇죠. 병원장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정의안 와이프도 네. 배우자도 네. 이게 자작극이라는 걸 알고 있었대. 근데 탄호선했거든. 그러니까 공범이란 얘기예요. 처벌 그렇죠. 불원서를 공범이죠, 냈어요. 공범. 그러니까 공범으로 지금 이 배우자까지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저렇게 허접한 수준으로 뭔가를 도모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저 지역에서 그만큼의 위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건 얼마만큼이나 주변에 거쳐 있는 사람이 전혀 없었던 거야. 돈이 무서운 게 얘 정의한 지금 독방 쓰고 있대.
야, 지금도 진짜? 저기서 독방 쓰고 있대. 야, 권성동 의원도 못 쓴다는 그 얘기가 권성동도 독방을 못 쓰는데 정의하는 독방 쓰고 있대. 권성동은 여기상 비교하면 돈이 없지 상대적으로. 돈이 없지. 거기도 여기랑 국민의 비교하면- 유주잖아요, 근데. 에이, 끈 간- 떨어졌잖아. 그래. 그쪽은 끈이 떨어졌고. 어쨌든 근데 나는 이것도 궁금하다. 정의한 그렇게 온 가족이 다 알았고 댓글 부대도 알았고 왜냐면 제가 댓글 부대 이 정의한 기사 볼 때마다 항상 추천수 제일 많은 댓글이 뭔지 알아? 헐 젊은 사람은 정치하지 말란 건가요? 이런 분위기를 바꿔야 한국 정치가 살아납니다. 이게 진짜 좀 이상했어. 진짜 이상할 정도로 항상 추천수 제일 많은 댓글 언제나 내가 댓글까지 다 열어봤단 말이야. 그럼 댓글 부대도 이 시나리오 알고 돌아간 거예요. 아 젊은 사람이 그래 젊은 놈이 무슨 사건 정치야. 사건 당시에. 그걸 약간 이미지로 일부러 사건 그래, 당시에 그랬어요. 그럼 일단 젊은 정치인이라는 인식이랑 박힐 거 아니야. 아. 그래서 나는 이 시나리오가 전체 통째로 이렇게 돌아갔다라고 한다면 과연 개혁신당이 이걸 몰랐겠냐고. 그러니까. 그걸 나름대로는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던 인간이 누군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럼 근데 그리고 개혁신당 이걸 몰랐다고? 여전히 우리가 이 경찰 수사가 그쪽으로 확대돼야 된다라고 우리는 강하게 주장을 해왔었지 않습니까? 부산에 개혁신당 후보로 출마한 네. 이 사람들이 다 네. 온 그렇죠. 그룹, 아버지 온 병원 직원들이 그룹에 뭐 직원 출신도 직원 있고. 출신하고 다 엮여 있어요. 상당 부분이. 그 공범의 헬스 트레이너의 부인도 기초의원으로 출마했잖아요. 출마했어요. 그러니까 개혁신당으로. 네. 좀 이게- 하나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렇지. 이게 그냥 이준석 대표는 모른다고? 말이 안 되지. 그게. 말이 안 여기서부터 되지. 말이 안 모르면 돼. 당대표 자격이 없었던 거야. 그렇지. 그러면 차라리 오늘 이 사퇴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라도 좀 하든가. 그렇죠. 이런 거 다 챙기지 못해서 나는 당대표 자격이 없다라고 말을 하든가. 이 새끼 남 탓하는 거 봐, 이거. 에이, 그러니까 당 구성원이 싫대잖아요. 자작극 책임 본인의 자작극에 대한 어떤 책임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한마디 언급은 했잖아요. 그럼 그걸 자기가 더 구체적으로 자기 책임으로 돌리면 요만큼의 면죄부라도 보탤 수가 있는데 그 와중에 그러면 다른 직원들은 안 도와준다라는 얘기를 해버리면 그럼 이 일을 꾸몄던 게 자기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이 거기를 꾸몄던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인 건지 무슨 얘기를 하고는 자체가 앞뒤가 거기에 안 대해서 맞아요. 잘못 얘기했다가 나중에 지도 경찰 조사에 오해. 끌려 들어갈 수 있어서 아예 말을 안 해. 맞아. 아예 아예 말을 안 제가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발 좀 그만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 개혁신당의 그 부산 지역 공천은요, 아예 그 정근 이사장이 다 짠 수준이에요. 아예 넘겨줬다고. 그러니까 부산에서는 개혁신당 당신 거예요 이렇게 한 거라고. 그러면 당신 거예요라고 정당을 하나 줬으면 그러면 이게 정근이라는 양반 이걸 공짜로 받았겠냐고.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억을 분명히 하는 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이준석 그때 개혁신당 대표가 부산에 엄청 내려갔었어요. 맞아. 몇 번 갔어. 예. 지원 유세를. 지원 유세를 여러 번 갔다고. 그 부산시장에서 거기 다른 당 후보들도 만나고 막 한동훈도 그랬잖아. 만나고 이랬잖아. 아. 사진에 저기- 끼려고. 예. 갑자기 든 생각이 지금 뜬금없긴 하지만 오늘 명태균과 관련돼서 뉴스가 하나 있긴 하잖아요. 네. 근데 명태균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뭐 속된 말로 빠꼼이라는 얘기를 하잖아. 정치권도 그렇고 일할 때도 그렇고 그런 어떤 정치판에서의 빠꼼이라고 불리는 명태균과 같은 사람들을 명태균과 그렇게 가까이 지냈던 이준석이라는 캐릭터가 부산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과 아무 인연이 없었다라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의 명태균 오늘 마침 뭐 보석 석방된 거 갑자기 저건 또 뭐야? 그래 저러고 놀았다니까 같이. 그러니까 저 와중에서 그리고 이준석이 이제 뭐 저는 그런 거 언급하고 싶지도 않지만 좀 부적절한 행동들도 연관된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캐릭터가 부적절한 거랑 연관된 건 뭐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림 자체가 색깔이 안 예뻐요. 색칠하는 거. 혹시 씨알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색칠한 거 보라 저거 저 무슨 색깔 살이 빠진다 혹시 뭐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실제로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얘기해도 돼요. 나 전혀 문제 안 되는 것만 얘기한 거야. 네, 실제로 네. 의혹이 네. 있었고 나왔던 그럼. 정황들이기 때문에. 네. 대전 유성 씨알리스 이거 얘기해도 돼요. 살이 예. 빠진다도 얘기해도 돼. 쥐가 쥐 SNS 쓴 말인데 뭐.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행동들을 했던 사람이라서 저는 자연스럽게 지금 명태균하고 엮으려고 했는데 뭔가 좀 빠져버렸네요. 그리고 천하람 대행, 네. 천하람 대행도 이 정의한 자작극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정의한 씨가 자작극을 경찰에
자백하기 직전에 국민의힘도 만났지만 천하람 의원도 만났어요. 당연하죠. 네. 원내대표니까. 네. 네. 그러니까 개혁신당 전체가 이 자작극의 수사 대상이 돼야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준석 사퇴도 아마 그런 부분이 연관돼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내가 만약에 개혁신당의 어떤 구성원이다. 예. 그러면은 분개할 것 같아. 야 지금 이 사태를 만들어 놓고서는 그렇지. 지금 자기가 지금 당대표 해가지고 빠진다고? 지만 살겠다라고. 뭐야 이거? 나는 진짜 이런 당연하지. 것 같아 진짜. 저는 천하람이 아직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아직 아직 플랜을 못 세워서 가만히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천하람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천하람 원내대표랑 네. 상의를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내가 여기에 진짜 내가 50만 원 건다. 안 했어. 왜냐하면 상의했으면 천하람이 이렇게 하게 안 내비뒀을 거야. 아니, 보통 진짜, 진짜 배가 침몰할 때 왜 그 얘기하잖아요. 쥐들이 먼저 탈출한다. 그리고 원래 선장은 끝까지 배에 남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하려는 거야. 그래. 쥐들이 먼저 탈출하지만 선장은 거기서 같이 침몰하는 게 배를 선장이잖아요. 지키는 거지. 타이타닉 봐봐. 내 배니까 내가 끝까지 지킨다. 이러고 남아서 같이 죽잖아. 근데 이 새끼는 선장이 제일 먼저 튀어나왔어. 쥐새끼야 그러면 수준이. 골 때리는 게 뭔지 알아? 배를 만든 것도 이 새끼야. 천하람 의원이 그래서 최근에 군대를 갔다 왔나? 뭐? 최근에 군대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데 그 어떤 시련의 아픔을 잊기 위해서. 그럴 수 있잖아. 둘이 사귄 거야? 마음이 아파서. 그건 예전에는 내 평생의 동지를 잃어버렸다. 그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군대가 그랬었잖아.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예, 시련이라는 진짜 게 꼭 옛날에. 남녀간의 연인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 그렇지. 사람한테 예. 배신당하고. 그런 정도의 그 아픔을 잊기 관계였더라. 위해서. 나는 벌 좀 받아야 된다. 아, 그러면서 근데 군대를 갔다 왔어. 하람 씨, 당신 때문에 장병들만 힘들었잖아. 그리고 그 정도를 볼 때마다 진짜 쟤들 한편으로는 재밌긴 하다. 쟤들 보면 재밌는 정당이에요, 진짜. 네. 예, 야, 재밌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 가치는 가끔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정도 웃음을 주기 위해서 네. 유지할 정도로 그 정도 다 하자. 아 근데 내가 알아서 웃을 테니까 니들은 없어졌어. 야 우리가 웃고 싶으면 저기 뭐야? 참. 좋은 걸로 맞지. M장기에 보면 돼. 거기 네. 웃긴 거 많아. 자, 명태균 사건이 터지면서 저는 이준석이라고 하는 정치인 우리 사회에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고 네. 그때부터 제가 좀 많이 애를 썼죠. 네, 그 덕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영향력이 사라졌다라는 표현이 적합한 정치인이죠.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진짜 오랜만에 이준석 의원에 대한 뉴스를 들고 왔습니다. 개혁신당 당대표였어요. 네. 그런데 당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약간 좀 이게 맥락이 없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네네. 도대체 왜 갑자기 그래?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잠깐 짧게만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기자회견 보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오늘 개혁신당 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지방선거 이후 석 달 남짓 저는 당의 자강과 쇄신을 위한 고민과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당 안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설득해내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표인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오히려 당내 다른 구성원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고 있었다면 그 자리를 비우는 것이 제가 당을 위해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의 당원으로 동탄 이신도시의 국회의원으로 제자리에서 할 일을 하겠습니다. 뒤이어 당을 이끌어갈 분들에게는 더 큰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뭐 다른 볼 일이 있어서 그만두는 건지 선약이 있나? 뭐 선약이 있는 건지 예, 도대체 알 수가 없거든요. 네, 저도 이거 관련해가지고 왜 갑자기 사퇴를 하냐라고 좀 취재를 해봤더니 그 이준석 의원의 굉장히 이준석 의원을 잘 아는 사람들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 아 몰라. 이 지금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인이 당대표를 사퇴하면 당대표 할 사람은 없어요. 개혁신당은 사실 이준석의 당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본인이 뭐 갑자기 뭐 동타 국회의원으로 돌아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추측을 해보자면 여기 이준석 의원의 사퇴, 당대표 사퇴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가장 전 유력하다고 보는 것이 맥락이 없기 때문에 멘탈이 나갔다. 멘탈이. 아, 그거는 너무 이준석 의원을 네. 너무 쉽게 보는 그래요? 판단 같아요. 아니 근데 왜냐면은 저는 되게 영향력이 빠져서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그 정의한 사태로 인해서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다 잃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청년 그리고 청렴한 것 그리고 구태의연하게 하지 않겠다. 그것들을 다 잃어버렸고 제일 중요한 거 저는 제일 포인트라고 보는 것이 본인이 원래 팸코 대통령이라고 불렸거든요. 네. 팸코라는 커뮤니티. 맞아요. 근데 팸코 안 들어가 보셨죠, 요즘에? 네, 저 안 가요. 들어가면은 이준석을 비판하는 글이 7대3으로 많아요. 7로. 아, 비판이 7이야? 네. 뭘로 비판해요? 뭐예요? 네. 뭐 이준석 이제 뭐 거의 다 됐다. 뭐 이런 영향력 식으로 떨어졌다. 거기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위안을 얻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사실 좀 무너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거 하나. 그 두 번째는 그 기자회견에서 보시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당 안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지방선거 이후에 내가 당을 쇄신하려고 했으나 당 안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준석 당대표가 제가 알기로는 그 경기 남부권 그러니까 동탄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 남부권 벨트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천하람 너 뭐 경기 남부 어디 나가 이주영 너 어디 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경기 남부 쪽으로 배치를 해놓고 국민의힘과 합당을 기다리면서 거기가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은 개혁신당도 노려볼 수 있는 지역이고 국민의힘도 힘을 합하면 노려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뭐 오산 뭐 이천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당에서 호응을 얻지 못했다. 딱 그거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뭐 선하란 의원도 경기도 인천 어딘가에 나갈 거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옛날 같았으면은 이준석 대표가 여기 이렇게 나가라고 하면 했을 것 같은데 네. 지금은 들었을 텐데. 그게 먹히지 않는 거죠. 저는 굉장히 순수한 분석이라고 봐. 제가 한 게. 방금 네. 분석은 나는 이준석 의원이 무슨 다른 것을 꿈꾸고 있다고 봅니다. 그건 나는 모르겠어요. 어떤 꿈인지는 네. 왜냐하면 이준석 의원이 그런 캐릭터가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뭐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명태균이 이번에 그 보석으로 나오자마자 갑자기 뭐 너무 식사 약속이 있어서 그만뒀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그걸 순수하게 봐서는 나는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도 원래는 항상 저도 나름 이제 이준석 전문가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한때 이준석 퀴즈였지. 퀴즈까지 아니고 가깝게 지냈죠 한때. 근데 이번에는 주변을 다 취재를 해봐도 네. 이준석 당대표가 상당히 정말 멘탈이 나가 있는 것 같다. 멘탈 나갈 스타일이 아니야. 그래요? 나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 그-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 국힘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어떤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합당이 이준석 있다거나 당대표 입장에서는 국민의힘과의 합당 문제에 있어서도 자신의 값어치가 상당히 낮아졌죠. 그렇죠. 네. 지금 뭐 언급 자체가 안 되니까. 안 되죠. 오히려 그 국민의힘에서 뭐 들어오라고 하면 바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죠. 그래서 저는 좀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이번 상황에 대해서. 그 순수한 분석이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의원이 그렇게 간단한 캐릭터 아니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아무튼 만약에 그 순수한 분석처럼 진짜 이준석 의원이 여기서 끝이 난다면 네. 그 공의 7은 제 겁니다. 인정. 2가 황희두 그리고 헬마가 1. 난 이렇게 지금 분석하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종집을 찍힌다면. 요거는 뭐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황희두 이사조차도 요새는 이준석 무시 안 해요. 언급 안 하던데. 아니, 네, 별로 별로 없지 않아요, 사실. 안 해요, 안 해. 그러니까 영향력이 없는 거지 지금. 사실 개혁신당에서 이준석 대표가 그 지선 전후 해가지고 계속 뭔가를 조사해가지고 발표를 해왔거든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은 이준석 대표가 무슨 말 한마디 하면은 방송에서도 아마 좀 부르고 네. 보도도 엄청나게 나왔을 텐데 네. 정말 처참할 수준으로 조사를 발표를 했는데도 보도가 안 돼요. 지금 안 돼. 뭘 조사했지? 네, 모르잖아요. 보도가 안 돼요. 예. 자, 그거는 뭐 그 정도로 정리하고 저희가 뭐 그냥 오다 가다 그냥 기사 걸리면 보면 돼. 앞으로는 어떤 행보를 하는지. 이랬구나. 뭐. 그건 나중에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국민의힘으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 요 얘기도 짧게만 좀 전하겠습니다. 5.18을 폐마하고 전두환을 찬양하는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한 인물이 이진숙 국회의원이었죠. 네. 이것과 관련해서 국회 운영위가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근데 관련해 가지고 이진숙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 그 글 좀 짧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5.18 성역화는 완성되는가? 정말 이진숙이 어떻게 된답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당 내에서는 이진숙 의원에 대한 관심도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지는 않아. 네, 약간 관심이 필요하신 분 정도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세력도 없기 때문에 당 내에서. 근데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여권에서 때려주다 보니까 그래 뭐야 하고 들여다보게 되고 그리고 당 내에서는 제가 뭐 이렇게 동의한다는 건 아닙니다. 당 내에서는 이진숙이 직접 발언한 건 없지 않아? 근데 어떻게 제명까지 한다는 얘기야? 라는 분위기로 조금 옹호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약간의. 그러니까 사실 제 입장에서 봐도 이 5.18을 폄훼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이진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처벌받아야 된다. 그리고 제명안도 촉구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근데 당 내에서는 오히려 주목도가 높아지고 입지가 좀 생기고 있다. 그 되게 이상한 비정상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해 이진숙을 옹호하는.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인데 이진숙 의원이 그렇다고 해서 이진숙 의원을 굳이 구태여 비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진숙 의원은 가장 오른쪽에 강성 지지층을 꽉 붙들어 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 의원을 비판하면 그 강성 지지층들은 행동력이 있기 때문에 문자를 엄청나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사람을 비판할 필요도 없고 옹호할 필요도 없는데 지금 이렇게 사단이 벌어지다 보니까 조금 옹호하는 그런 분위기도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잔바리 뉴스였고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제일 재밌는 것은 역시 당권 투쟁입니다. 당권 투쟁. 메인이죠. 요게 이제 메인인데 요거는 좀 해설이 필요해요. 좀 어려워. 지금 당권 투쟁의 핵심 인물로 부상되고 있는 인물이 탄핵당한 박근혜. 진짜 그래요. 근데 이거 해석이 좀 필요해. 박근혜야. 지금 핵심 인물이야.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정점식이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이 17일이었나? 19일 대구에 박근혜를 만나러 갑니다. 근데 나는 이거 좀 이 자체도 화가 나는데 박근혜 옆에 있는 그 국회의원 유영아. 저 사람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인데 박근혜 무슨 집사처럼 계속 저러는 게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 나는. 일정 잡을 때도 다 뭔가 함께하는 것 같고. 저분은 유일한 정치적 자산 아니에요? 아니 그건 맞죠. 맞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 나는. 네. 국회의원인데. 그렇습니다. 이제 저기 가가지고 뭘 했느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연찬회를 좀 있으면 여나 봐. 거기에 박근혜를 초청하러 갔나 봐. 와달라고. 근데 박근혜가 그때 오기로 했대요. 근데 이게 난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어 기본적으로. 요거는 설명이 해설이 필요해요. 이제 연찬회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MT예요, MT. 워크샵. 워크샵 가는 거예요. 한번 가서 단합하고 사실은 이제 뒤에서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술 마시면서 서로 기자들도 술 같이 마시고 하면서 이제 관계 맺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자리인데 그런 자리에 전직 대통령이 오는 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네, 그런 적이 없어요. 저도 연찬회를 한 3번 정도 따라갔었는데 그냥 대통령 윤석열이 온 적은 있는데 맥주 마시고 그거 그때 무슨 문제가 있었어. 술을 먹으면 안 되는데 내가 책임질게. 맞아. 그때 을지훈련인가 있어가지고 아무튼 있었어. 술을 금주령이 내려졌는데 술을 마셔서 문제가 됐었죠. 그때. 맞아. 그때 권성동 의원이 노래 부르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랬는데 이번에 박근혜는 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당권파 정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영남파지. 세력, 영남파. 요거는 이제 장동혁 파랑은 또 다른 거지. 그렇죠. 그게 지금 국민의힘에선 그 영남파와 장동혁 당권파 두 세력이 싸우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오세훈과 친한계 한동훈은 조금 힘이 떨어졌다. 뒷전으로 밀려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두 세력이 싸우고 있는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박근혜 씨를 예방하면서 이 힘을 빌어서 자 우리 당은
올공 부정선거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당의 뿌리는 영남이야, TK야, 알고 있었지? 자, 박근혜 씨를 데려오면서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리고 장동혁을 견제하기 위해서 박근혜 씨를 다시 한번 연찬회를 끌어 들어오는 거다. 그럼 장동혁은 외통수 맞은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연찬회라는 게 당대표가 주관하는 행사인데 원내대표가 데려온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장동혁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다 판단합니다. 박근혜 오는 게 네. 왜냐면 장동혁에게 나쁜 얘기, 그러니까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 당연히 좀 뭐 피해가 있겠지만 근데 박근혜 씨가 와서 장동혁 대표에게 나쁜 얘기를 하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아니, 장동혁은 MB로 맞불나야지. 나는 장동혁이다. MB로 딱 맞불나야지. 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정점식 원내대표가 MB도 만난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언제요? 연찬회가 언제? 27. 내일입니다. 내일 모레 내일. 1박 2일 동안. 아이고 네. 오늘부터 단식하기도 늦었네. 왜냐면 장동혁 대표가 단식했을 때 탈출구를 마련해 준 게 박근혜 씨예요. 그리고 유영아 의원이 뭐 박근혜 씨의 뭐 집사처럼 행동한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뒤에서 본인의 입속을 제일 많이 챙기는 게 유영아 의원이라고 평가를 받거든요. 박근혜 씨를 앞세워서 그 사실 유영아 의원도 장동혁 대표에게 나쁘지 않습니다. 호의적입니다, 상당히. 장동혁 대표가 뭐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야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우리 좀 그만 좀 공격하자. 사퇴론 그만 꺼내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박근혜 씨가 그 연찬에 왔을 때 장동혁 대표가 투샷이 찍힌다라고 하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지 기반 세력은 올공, 부정선거, 윤어게인인데 거기 플러스 영남 세력까지 끌어올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에게 좋을지는 박근혜 씨가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좀 무게추가 많이 기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씨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운명이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뭐 박근혜가 뭐 누군가를 쳐낼 만한 이야기는 안 하겠지. 그렇죠. 다 안고 가고 싶겠지, 그렇죠. 본인도. 네, 그래서 사실은 뭐 박근혜 씨 탄핵당한 대통령이 지금 와서 국민의힘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 그 좀 자체가 아이러니한 그래서 상황이죠. 결국 제일 좋은 거는 민주당이 제일 좋아. 뭐 그렇잖아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예. 결과적으로 이 반사 효과를 반사 이익으로. 반사 이익으로.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래서 이 박근혜 사면하면 안 됐어. MB도 사면하면 안 되고. 근데 그때 그 얘기했다가 나 아주 은퇴할 뻔했잖아. 그 박근혜 씨가 사실은 그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냐라고 하는데 TK에서는 그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아직까지 있다고 해요. 왜냐면은 오히려 윤석열이 뭐 내란을 일으킴으로써 그 탄핵되면서 그래 박근혜는 양반이었어. 그리고 우리가 박근혜한테 너무했어 그때. 라는 그 보수 쪽의 어떤 정서가 생겨 버렸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다시 등판할 수 있는 거고 이 재밌는 지점은 박근혜 씨가 등판하면서 좀 곤란해진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 한동훈 의원. 한동훈 의원은 굉장히 곤란해졌죠. 한동훈이 잡아넣었으니까. 네, 본인이 잡아넣었기 때문에 한동훈이 잡아넣었잖아. 박근혜에 대한 어떤 그 안타까움 그리고 미안함이 있는데 그 반대로 한동훈의 어떤 그 뭐 표독스러움 이런 게 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친한계에서는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연찬에 안 갈 거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갔다가 1박 2일 안 하고 아마 돌아올 거다. 잠만 안 자는 정도로. 네. 뭐 세게 비판도 못 하고, 그렇죠. 동조도 네. 못 하고, 그렇죠. 애매한 상황이 됐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 측면에서 장동혁 대표가 환영할 만도 그거는 하네요. 좋은 측면이네. 그건 좋죠. 완벽하게 밟는 그렇죠. 밟는 의미에서. 알겠습니다. 개혁신당 당 대표직을 사퇴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가장 잘한 일 같아요. 아 그래요? 본인의 정치 인생. 왜냐하면 저는 이분이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걸 까먹고 있었는데 이 언론에 또 한 줄이 나옴으로 인해서 알게 됐고 대표직 사퇴도 바람직하다. 왜 바람직한 거예요? 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뭐라도 뭔가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정말 처절한 반성 위에 사퇴를 했는가 이것도 되게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시기가 이상해요. 이게 정말 잘못됐다면 지방선거 직후에 사퇴를 했었어야 돼요. 지방선거가 끝난 지가 한참 됐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봐요. 좀 반대로 또 이렇게 한번 눈에 띄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인식이 되거든요. 오히려.
지금까지 한동안 뉴스에 나오지 않았던 이준석이라는 정치인, 뭐 이게 굉장히 미디어 친화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고 미디어들이 또 유독 좋아했던 그렇죠.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뉴스의 중심에 계속해서 못 썼었어요. 6.3 지방선거 이후 계속 그랬었고, 오늘 사퇴 기자회견 내용을 제가 꼼꼼히 봤는데 네. 일단 내용 중에 이제 뭐 지방선거 참패 등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당내에 있었던 어떤 갈등이랄까요? 이런 내용들도 같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뒤쪽에 방점이 찍히던데요. 근데 이전에도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인 곤란 상황을 타개할 때 당내 갈등 이야기를 많이 했죠. 많이 그러니까 했었죠. 자기에 대한 성찰보다 주변에 대한 남탓, 어떤 예. 하면서 이제 본인을 부각시키는. 근데 아까 박지원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기자들이 왜 지금이야? 이렇게 타이밍이 이렇게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는 상황이고요. 추석에 가까워지지 않았나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밥상 위에 올라가고 싶다. 예. 안물안궁인데 본인이 대표를 하던지 말던지 뭘 하던지 말던지 정의한 그 사람이나 잘 책임지고 공천했어야죠. 뭔가 약간 지금 그 책임 얘기를 회피 다들 아니에요? 하는 거예요. 정의한 전 부산시장 후보 개혁신당의 이 피습 사건 당시에,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자작극 등등 얘기 나왔을 때는 오히려 뭐 별 얘기가 그때 없었죠. 했었어요. 왜 그때 책임지지 않고 지금이냐, 이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중앙일보 보도 내용을 보니까 그러니까 천하람 원내대표하고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 간에. 이런 것들도 주요하게 작동한 것 아닌가. 매화나무 같이 심지 않았나요? 매화나무. 그때 되게 끈끈 정확히 얘기해야 됩니다. 저희가 본 장면은 뭐였죠? 천하람 의원은 심고 있고 이준석 의원은 후비고 있었죠. 코를 함께 있어요. 한 명은 땅을 파고 한 명은 코를 팠어요. 우리가 본 장면만은 그렇다는 겁니다. 땅을 뭐 파고 그 코를 앞뒤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사이가 안 좋아. 예. 네. 개혁신당이라는 정당은 유지가 될까요? 저는 어렵다고 봐요. 어렵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자기 당이잖아요. 뭐 이건 당내 뭐 불협화음은 본인이 지분 100% 갖고 있는 당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격이거든요. 본인이 잘못하고 있는 거. 그럼 그렇다고 해가 당권을 내려놓다가 이 당을 뭐 천하람이나 딴 사람 주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행동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눈에 띄려고 개혁신당이 상당히 존재감이 미미해지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 걸로 보이고, 근데 이렇게 한다가 달라질 건 없어 보여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개혁신당의 의원들을 분석해 보면 이준석 의원은 지역구 의원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나머지 의원들은 비례잖아요. 둘이. 그 비례 의원들은 당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당이 없어지는 경우에는 유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이 비례가 되나요? 제명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렇게 알고 있고요. 탈당을 했을 때 이제 문제가 돼요. 그건 없어지는 거니까. 본인들이 그 의원직을 던지는 거죠. 정확히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당이 없어질 리는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합당이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아마 이준석 의원이 노리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이 이제 좀 안 좋아지면 그 공간에 어떻게 뭐 합종 경쟁이나 이런 것들 했었던 것이고. 근데 가능성 제로예요. 지금 장동혁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장동혁을 봤을 때는 뭐 가능성 없거든요. 그런 것들하고도 맞닿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상한 기자회견 한 거로 보이고 당대표직 하든지 말든지 지 건데 남의 게 자기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탈당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표직을 내려놓는다. 개혁신당의 소속인 건 지금 똑같은 거고. 지금 이제 천하람 원내대표 체제로 가는 건데, 대행 체제로. 그렇다면 이 개혁신당이라는 정당이 유지됨으로써 아까 얘기하셨지만 국민의힘하고의 어떤 이 보수 쪽의 재편 이런 것들의 어떤 뭐랄까 뭐 촉매가 될 수도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것이? 오세훈 시장하고 한동훈 의원이 만났었죠. 만났었고 예상보다 훨씬 더 동력을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얻고 있지 못해요. 이게 뭔가 움직이려면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죠. 요 얘기를 정리하자면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만나서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냈어요. 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별 매가리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전문 용어로 그만큼 매가리네요. 장동혁이 세다는 거예요? 아니면 둘이 합쳐도 약하다는 거예요? 장동혁이 둘 다지 뭐. 사실 장동혁이 셉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진짜요? 장동혁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당내 기반이 세다는 게 어제 오늘 이번 주에 확인이 됐고요. 특히나 이 직선제를 통해서 확인이 됐고 그거는 안철수 뭐 지금 한꺼번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이 이 장동혁 대표와 메시지를 하나로 좀 일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또한 그래서도 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러나면
본인이 공간이 생긴다고, 공간이 열린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예. 예. 안철수 의원 잠시 언급이 있었으니까 이 안철수 의원 잘 뛰잖아요. 예, 뛰어요? 지금은 뛰는 방향을 장동혁 대표 쪽으로 확실히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의 다음 목표는 보입니다. 뭐예요? 서울시장 자리를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철수 시장한테 안철수 시장이요? 진짜 마음속에 아, 시장이야. 저는 진짜 맞다고 봐요. 안철수 씨랑도 친해요? 알죠, 우리 집. 왜냐면 같은 또 지역. 지금 입고 있는 자켓 색깔도 안철수 국민의당. 우리 안철수 의원한테 만약에 내년 서울시장 선거는 어떻게 될까? 네, 반드시 열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매우 높아요. 그 마음 쪽으로는. 서울 살아요, 이 사람이? 서울 시민이에요? 아니 우리 동네 산다니까. 그러니까 경기도민이에요. 그 경기도인데 어떻게 서울시장 나와요? 서울시도 안 사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 되면 또 이제 전임지면 되니까. 그래서 안철수의 움직임을 보면 언제부터 움직였냐 하면 오세훈 재판이 진행되면서부터 움직였어요. 예. 그게 본인의 내란 재판의 증인으로 나가면서 한동훈한테 안 좋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축적이 되면서 결을 보면 장동혁 같이 가는 결로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기 말씀하신 때문에 것처럼 한동훈 의원 그 재판 관련해서 증언을 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12월 3일 밤 내가 뭐 당사냐 국회의사당이냐 막 왔다 갔다 할 때 한동훈 당시 대표로부터 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 얘기를 이제 안철수 의원이 직접 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였어요. 맞아. 그때가 오세훈 시장이 결심하고 재판 결과가 그렇게 예측될 무렵이었어요. 그래서 안철수의 행위는 참 어떻게 보면 투명해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기에 평론하기 되게 좋은 게 뭐 이렇게 속임수를 쓰거나 뭐 편수를 뭐 꼼수를 쓰지 않고 그대로 행동하거든요. 꼴인 지점이 딱 보여요. 서울시장 이런 느낌으로 뚜구뚜구 달려가는 모습이고요. 서울시장 되려면 장동혁이 공천을 줘야 되고요. 그렇죠. 장동혁은 최소한 내년 4월까지 뭔가 할 것이라고 안철수 의원은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장동혁 대표가 운이 좋은 거죠.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장동혁 대표는 우군은 없는 상태였거든요. 당원 강경한 지지층만 있었는데 안철수 의원이 등장을 해준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장동혁, 안철수가 내년을 바라볼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때 뭐 대선 후보였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당내 이제 소위 말하는 중진들과 장동혁 대표 사이는 뭐 그닥 좋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안철수라는 또 한 명의 어찌 보면 우군이 생긴 것일 수도 있으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는 거고.